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짓다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듣는 순간 갖고 싶게 만드는 브랜드 언어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되게 엄청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슬로건 패션, 커넥티드, 하나된 열정, 대한민국 관광 브랜드, 이매진, 유얼 코리아 이걸 비롯해서 카누, TOP, 오피러스, 롯체, 알페온, 뮤지엄 산, 리엔, 코나, 아난티, 자연은, 굿베이스 등등 이런 네이밍을 만든 민은정이라는 브랜드 버벌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브랜드의 매력을 증폭시키고 그렇게 브랜드가 세계를 지배하도록 만들고 브랜드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 이것도 브랜드고요. 카카오도 브랜드예요. 그 하나하나의 브랜드의 힘과 의미,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어. 너무 재밌는 책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네이밍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접은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좀 빠르게 해볼게요. 브랜드의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브랜드 스토리다. 공감할 만한 브랜드 스토리가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기억하게 하는 것, 공감하게 하는 것, 인간적 매력을 부여하는 것,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 브랜드의 언어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커피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이죠. 커피콩이 처음 발견된 지역이 에티오피아래요. 여기에서 에자와 아자를 뺐더니 가운데 TOP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TOP는 커피 할 때 P자랑 똑같이 끝나기도 하고요. 최고 의미를 나타내는 탑이기도 합니다. 탑이란 단어를 네이밍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TOP는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멋지죠? 카이스트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알파벳을 한 개씩 보여줬을 때 한국인들의 뇌에서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알파벳이 있대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K, T, N, Y, Z. 한번 더 읽어볼게요. K, T, N, Y, Z. 요게 뇌가 되게 활발하대요. 그래서 카누 할 때 카누가 C가 아니라 K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과학적이죠. 제품 슬로건은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라고 했대요. 블랙이라는 이 케이스가 검정색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패키지를 제안했을 때만 해도 너무 과감했대요. 식품업계에서는 까만색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과감하게 검정색 패키지로 해서 성공을 거둔 게 카누. 카페와 뉴의 합성을 해요. 카뉴였는데 카누. C 대신 K를 쓴 것도 우리의 뇌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재밌네요. 그죠? 쌍용 자동차 하면 어떤 브랜드가 생각나시나요? 이 책에서는 무쏘라고 얘기했어요. 무쏘는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그 무소에 대한 이야기래요. 근데 무쏘는 한글 이름이지만 따뜻하고 친근해서 자동차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선입견을 과감히 깨트리고 되게 좋은 네이밍이 됐대요. 굳이 외국어 사전을 찾지 말고 우리나라 언어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순 우리말도 좋다. 그리고 저는 상표권 등록 이런 거 보고 되게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임실치즈 들어보셨어요? 자, 임실치즈가 명품 치즈 브랜드로 성장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임실군이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이라는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임실치즈란 이름을 거리낌 없이 쓰고 있대요.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데 그 권리를 얻으면 다른 지역 생산자는 그 명칭을 쓸 수 없대요. 포성, 녹차, 의성, 마늘, 영광, 굴비 이런 게 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역적인 어떤 브랜드를 만들 때 한번 꼭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타깝죠. 임실치즈를 다 쓴대요, 아무나. 브랜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다. 그래야 브랜드다운 브랜드가 된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리로라는 열차 들어보셨어요? 누리로는요, 누리로의 누리는 순우리말로 세상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누리로는 세상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라는 의미니까 여행이 마치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예쁘죠?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어요. 자, 홍차. 어떤 홍차 브랜드 이름입니다. 이 차 브랜드 이름은 타라예요, 타라. 가장 빛나는 별이란 뜻이래요. 예쁘죠? 근데 홍차라고 해서 무슨 티, 차 이런 단어를 넣는 게 아니라 타라라는 뜻으로 타라의 티끝으로 티의 이미지를 은은하게 전달하는 고차원적인 기법이래요. 야, 타라, 유라야, 타라, 홍차, 타라. 막 이런 게 생각나서 좀 웃었어요. 예.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지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언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두유래요. 두유. 콩으로 만든 두유. 원래 이것은요, 콩즙이래요. 콩즙. 근데 두유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우유의 라이벌이 되었대요. 원래는 우유의 라이벌이 될 수 없죠. 우유의 라이벌은 뭐 산양유 뭐 이런 게 라이벌이 될 수 있겠죠. 아기 키우는 엄마들을 공략한 우유 반, 두유 반 캠페인이 우유 반, 콩즙 반이었다면 그토록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아니죠. 콩즙을 먹이세요 이거랑 두유를 먹이세요랑 너무 달라요. 냉커피는요 다방 맛이 나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는 스타벅스 맛이 난대요. 이게 네이밍의 힘이에요. 계피보다는 시나몬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 내복 말고 히트텍. 내복은 뭔가 촌스럽고 히트텍은 세련되고 너무 재밌죠. 이게 브랜드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 히트텍 입어 이거랑 나 내복 입었어 이거랑 너무 다르죠. 어떤 회사는요 회사 이름이 전해동박이래요. 전해동박. 너무 촌스럽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는 전자제품 회사예요. 전자 관련 회사입니다. 영어 명칭이 일렉트로니틱 코퍼 포일이었어요. 근데 너무 길고 어려워서 부르기도 힘들고 업계 관계자라면 아는 단어지만 이거를 네이밍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줄여가지고 일렉포일, 일렉포일이라고 네 글자로 회사 이름 바꿨대요. 회사 이름이 전해동박이었는데 일렉포일로 바뀌자 사원들이 자부심이 생기고 너 어디 다니니? 그럼 전해동박 다녀요. 이게 아니라 일렉포일 다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 이름도 이상하면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SNS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채널을 구별하지 않는다. 단지 브랜드를 경험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SNS에서 발견하고 오프라인에서 체험하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며 재빠르게 배달받는 쇼핑 사이클. 기업은 쇼핑의 모든 단면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경험의 연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필립 코틀러, 제가 되게 좋아하고 제가 리뷰를 하기도 했던 필립 코틀러는 마켓 4.0이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 상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오프라인 접촉이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츠타야 서점, 일본의 아주 유명한 서점이죠. 츠타야 서점의 창업자 마스다 무네야키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만이 발휘할 수 있는 파급력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경험을 만들어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어떤 홈쇼핑 업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홈쇼핑을 만드는데요. 뭐뭐 홈쇼핑, 롯데 홈쇼핑, 현대 홈쇼핑, GS 홈쇼핑 하기가 싫었대요. 왜냐하면 그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쇼핑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홈앤쇼핑이었어요. 홈쇼핑은 홈앤쇼핑과 차별화가 되면서도 의미가 와닿죠. 그리고 집에서 뭔가 쇼핑하는 느낌? 가정에 보탬된 쇼핑?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홈앤쇼핑. 성공한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헤빗. 우리 헤빗이라고 하면 영어로 그 습관을 얘기합니다. 이 기업은요. 침을 붙인 면봉을 보내면
그 사람의 DNA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제품 영양제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캠벨 수프라는 회사에 합병이 된 헤빗은요, 맞춤형 식품이라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브랜드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비즈니스 확장을 꿈꾼다면 브랜드 언어를 다시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를 만드는 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론칭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수기랑 비데 만든 사람이 건강기능식품?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생활을 만드는 라이프케어 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한다면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죠. 여러분, 정수기를 좋은 물로 바꿨고요. 공기청정기를 좋은 공기로 바꿨어요. 비데를 좋은 생활을 만드는 라이프케어라고 바꿨습니다. 단어를 바꿨을 뿐인데 회사 이미지가 달라지죠.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을 컨셉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웅진 코웨이예요. 대단하죠. 자, 헬시 그루. 코웨이가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헬시, 건강한, 그루. 우리가 뭐 어떤 분야의 그루다, 전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헬시 그루는 건강 전문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루는 우리나라 말로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할 때 나무를 세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나무, 친환경 이런 걸 떠오르게 하죠. 헬시 그루 자체가 코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GX 칼텍스는요, I'm your energy 라는 광고를 해서 에너지라는 단어를 써서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현대모비스는 Inside your car 라고 처음에 했다가 지금은 Driving Science 라는 걸 바꿨습니다. 왜? 미래 세대의 자동차를 떠올릴 수 있게 하게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넣은 거죠. 대교 그룹은요, 슬로건을 어떻게 개발했냐면 펼치다 라고 했어요. 자, 펼치다의 뜻은 책을 펼치다, 뜻을 펼치다. 너무 예쁘죠? 동사 하나를 사용해서 자기 그룹을 대표하는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슬로건은 뭐가 있을까? 나는 어떤 브랜드를 하면 좋을까?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라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하겠죠.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 존재 이유가 불명확하면 도태되고 결국은 소멸된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진정성 있게, 그러면서 남다르게 자사 브랜드에 담아내는 것이다. 아침의 주스라는 걸 만들어서 아침이란 단어를 선점했대요. 가야 농장이라는 브랜드로 농장 단어를 선점했대요. 하루 야채가 하루를 선점해버렸대요. 그래서 이를 뛰어넘는 하루에 필요한 야채를 다 담은 주스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 야채로 끝난 거예요. 좋은 땅은 이미 다 선점된 것이 사실이다. 깃발을 꽂을 만한 기름진 땅이 주인 없이 남아있을 확률은 낮다. 자연은 이라는 음료수를 개발하면서 여기에 딸린 이제 음료수 이름으로 90일 잘 자란 토마토, 790일 자란 알로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고, 이걸 열린 브랜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인스타그래머블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해시태그를 걸어서 예쁜 브랜드. 대전 충남 지역에 소주 회사가 있어요. 맥키스 컴퍼니. 여기에서는요, 맑은 린이라는 린 소주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공기가 들어있는 소주에서 오투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브랜드 사용하는지 아세요? 저 소주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우린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제우린.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래머블 할 때 해시태그를 걸어서 인스타에 올릴 때 해시태그 이제우린이라고 치는 거죠. 여기에서 다양한 게 연상이 돼요. 이제 우린 술을 마시면서 친구가 됐어. 소주 한잔 했더니 이제 우린 친해졌어.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우린 사업 파트너가 됐어. 뭔가 이런 것들. 이제 우린 단어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그런 키워드를 잡은 브랜드라고 합니다. 철학과 취향을 팔면 그것을 사는 사람은 팬이 된다. 브랜드 제품에
브랜드 중심의 제품을 놓으면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브랜드 중심의 철학과 취향을 놓으면 제품 카테고리와 관계없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오죠. 사업을 하지 말고 브랜드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관계우선의 법칙에 뭐라고 나오나요? 제품이 아니라 관계다. 그런 이야기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더 이상 제품이 아니라 철학과 취향이 담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로원시티라는 인천에 있는 지역 아세요? 여기는 다락 누자와 동산 원자를 사용했지만 외국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언어래요. 첫 음절인 루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특징을 가진 한자를 가져와서 썼기 때문에 누구나 만족하는 브랜드가 됐다고 합니다. 예쁘죠? 로원시티. 살고 싶은 이름. SSG에 쓱 배송이라고 있어요. 쓱. 이 쓱이란 단어가 성공한 다음에 쓱 같은 이름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대요. 그런데 사실 쓱은요, 훔치다, 쓱, 훔치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고, 동사 앞에 사용하는 부사예요. 그런데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단어인데도 그렇게 됐어요. 왜? 인재 감성, 우리의 감성과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참 섬세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카카오는요, 다음 카카오에서 다음을 빼버리고 카카오로 바꿨대요. 왜? 다음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는 카카오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언어가 특정한 서비스를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뭐뭐뭐, 카카오뱅크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확장성과 유연성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1인 기업이나 작은 기업에 허용되진 않아요. 그룹으로 크게 진짜 우리나라 대상으로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뭐 삼성, LG 이런 것처럼 특정 서비스를 지칭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숫자 1과 Q를 넣은 원Q라는 회사가 있대요. 그 세 개는 모든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며 고객과 은행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로 빠르게 연결되는 세 개래요. 그게 원Q라는 기업. 써니뱅크라는 신한은행의 브랜드가 있는데 따뜻한 금융을 나타내고 있지만 뻔하디 뻔한 맥락이라 지루하대요. 그냥 따뜻한 뱅크? 끝. 더 이상 호기심이 없어요. 강한 것은 구구절절 말하지 않는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워야 한다. 촌철살인. 딱 그것이 필요했다. 브랜드는 듣자마자 느낌이 확 와야 돼요. 사명의 업에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은. 왜요? 던킨 도너츠는 도너츠를 집어 던지고 던킨이라는 회사로 거듭났대요. 단순한 도넛 매장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도 어떤 브랜드를 출발해서 나중에 이름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사명의 업을 처음에 씌웠다가 좀 커졌을 때는 벗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홈픽이라는 택배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저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알게 됐어요. 내 집에서 보내는 택배란 뜻이에요. 홈픽, 픽, 집다 뭐 이런 뜻이죠. 만약에요, 어떤 경쟁자가 나와서 집에서 1시간 만에 보내는 택배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보내는 택배라는 대표 브랜드 홈픽이란 단어는 이 회사만 쓸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카테고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선점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브랜드의 힘이에요. 그 방식은 따라할 수 있겠지만 브랜드 네이밍을 잘 해놨을 때 따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래도록 살아남은 히트친 브랜드의 비결, 바로 그거는 브랜드의 언어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거나 뭐 SNS 마케팅을 한다거나 개인 브랜딩이 필요하신 분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민은정 작가님의 브랜드 짓다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